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영상은 단밀입니다. 닷밀은 실감 미디어 관련된 회사인데요. 실감 미디어는 현실 세계를 가장 근접하게 재현하고자 하는 차세대 미디어로서 현재 사용하는 미디어보다 월등히 높은 표현력, 선명함, 현실감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의 오감을 자극해 몰입감을 높이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방송, 영화, 게임뿐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이나 디스플레이, 제조업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르테 뮤지엄처럼 실감형 미디어 기술을 입힌 미디어 아트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여수, 강릉, 제주 다양한 곳에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죠. 이런 실감형 콘텐츠 시장을 리딩하면서 실감형 미디어 테마파크 1호 상장을 꿈꾸는 닷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실감형 콘텐츠 수주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데요. 설립 극초기부터 글로벌 메가 이벤트 수주에 성공을 합니다. 2015년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폐막식,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 그리고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환송 공연 이런 국가적인 행사를 비롯해서 마마의 BTS 콜라보 무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좀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 밖에 삼성의 갤럭시 광고, 앱솔루트 보드카 팝업 스토어 등등 다양한 기업과도 콜라보 작업을 이어오고 있어요. 업계의 슈퍼 루키로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이후 통영시의 디지털 파크 조성 사업인 디피랑의 연출과 제작을 맡게 됐는데요. 통영의 남망산 산책로를 국내 최초 야간 실외 미디어 테마파크로 꾸몄습니다. 자체 개발한 자연 친화형 실감 미디어 기술을 적용을 해서 기존의 환경을 보존하고 낮에는 산책로로 개방하고 밤에는 실감 미디어 테마파크로 변모된다고 해요. 여기가 팬데믹 상황에서 개장 1년 만에 18만 2천 명의 관광객이 방문을 하면서 바로 손익분기점을 돌파했다고 하고, 이 디피랑은 대한민국 관광상품 대상과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디피랑의 성공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이런 야외 실감 미디어 테마파크 도입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광주, 울주, 하동, 공주에 단밀이 연출한 작품들이 있다고 하네요. 자꾸 혀가 꼬여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초반에는 B2G, 정부를 대상, 그리고 B2B, 기업 대상으로 실감형 콘텐츠 프로젝트 수주를 따냈고요. 사업을 진행해 왔어요. 근데 이후에는 이런 수주 사업이 아닌 자체 자본을 활용한 B2C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면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랐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제주도 루나폴이 있는데요. 약 12만 평 규모의 이 테마파크는 실감 미디어 기술력의 집약체라고 설명을 합니다. 홀로그램, 프로젝션 매핑, 인터랙티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방문객들한테 환상적인 경험을 선사하고 있어요. 저도 저녁에는 한번 가보고 싶긴 했는데 가보진 못했습니다. 아무튼 단일 디지털 테마파크로는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하고요. 개장한 지 1년 만에 제주를 대표하는 야간 명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 밖에 안성 스타필드의 글로우 사파리, 제주도의 워터월드, 남산의 인사이드 서울, 타임스퀘어의 OPCI, 호러 공간, 이런 다양한 실감 미디어 공간들을 만들고 있어요. 이 회사의 경쟁력은 결과물 제작 속도가 엄청 빠르다라는 부분에 있는데요. 실감 미디어 테마파크 구현을 위한 설계, 기획, 시공, 홍보, 마케팅, 운영까지 모두 다 내부 인력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제작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실감형 전시의 기획부터 해서 그냥 완성까지, 시공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래요. 아무튼 이런 국내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베트남 푸꾸옥의 실감 미디어 테마파크, 아이스 정글을 성공적으로 구축 런칭을 했고, 안성 스타필드에서 만들었던 글로우 사파리를 필리핀 클락 지역의 라이선스 수출을 확정하기도 해서 이렇게 해외 시장까지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단밀도 노머스처럼요, 테슬라 이익 미실현 상장입니다. 23년에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은 했지만 아직 안정적으로 수익성이 확보되지는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적자 기업이지만 성장성은 있다라고 판단을 받아서 테슬라 트랙으로 상장을 추진했습니다. 그래도 기술력은 기술성 평가에서 입증을 받았는데요.
나이스 DMB의 모의 기술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고 투자용 기술평가에서는 TI2 등급을 획득했다는데 TI1 등급 부여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를 받은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아무튼 테슬라 상장이라서 얘도 환매 청구권이 의무적으로 부여가 됐고 3개월 환매 청구권이 붙었습니다. 네, 공모가를 산정할 때는 PER이 아니라 PSR 지표를 선택을 했어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비교 기업으로는 위즈윅 스튜디오와 산리오, 그리고 팔콘스 비욘드 글로벌, 그러니까 국내 1개, 나머지는 해외 2개를 선정을 했는데 산리오는 자체 캐릭터로 헬로키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쿠로미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IP를 바탕으로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하는 그쪽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고 그렇다 보니까 또 비교 기업의 유사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리고 헬로키티의 그 IP 경쟁력이 너무 세다. 이런 어쩐다 얘기는 나오고 또 위즈윅 스튜디오에 대비해서 해외 기업들의 PSR 배수가 높다 보니까 좀 평균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다 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24년 2분기 기준 최근 4개 분기의 합산 매출액인 약 233억 원을 적용을 했고요. 주당 평가가액 16,438원을 산출을 했네요. 할인율 32.20%에서 24.70%를 적용, 최종적으로 밴드는 11,000원에서 13,000원을 제시했습니다. 회사 측이 경쟁사로 제시한 회사로는 자이언트 스텝과 위즈윅 스튜디오 그리고 비상장사 중에서 디스트릭트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디스트릭트는 처음에 얘기를 했었던 아르떼 뮤지엄을 만들고 운영을 하는 회사예요. 아무튼 상장사인 자이언트 스텝, 위즈윅 스튜디오하고 PSR을 비교를 해보면 단밀의 상단 기준 PSR인 5.10배는 두 회사에 비해서 이미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모가도 막 적정하고 매력적인 수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얘는 수요 예측 결과가 조금 나온 편이죠. 경쟁률은 1082.35대 1, 2151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앞서서 봤던 3빌리언 노머스에 비해서는 참여 건수나 경쟁률이 이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자, 분포표 보시면 공모가 밴드는 11,000원에서 13,000원을 제시했는데 상단 이상의 건수 기준으로 약 98%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참여 기관들은 대부분 상단 이상을 써냈어요. 물론 하단과 하단 미만에도 분포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서 공모가는 최상단인 13,000원에 확정이 됐고요. 그에 비해서 확약은 건수 기준 0.14%, 수량 기준으로는 0.22%, 단 3개 기관만이 확약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요 예측 결과는 보통 수준인 거고 공모 개요 체크하겠습니다. 공모가가 상단인 13,000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금액은 156억 원, 시가총액은 약 1,189억 원의 사이즈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청약 일정은 노머스와 동일하고요. 환불까지 이틀이 걸리고 상장은 11월 13일 단독 예정이긴 합니다. 세 종목이 다행히 상장일은 안 겹치네요. 자, 미래에셋증권의 단독 주관이고요.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입니다.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상장일의 유통 물량 확인할게요. 주식 총수의 34.52%가 유통 가능하고요. 조금 되죠. 금액으로는 약 410억 원. 아주 무겁진 않습니다. 기존 주주의 비중은 61.99%로 기존 주주의 비중이 좀 높은 편이네요. 기존 주주는 벤처금융, 전문투자자, 1% 이상 주주, 1% 미만 주주 등등으로 구성이 되는데 회사의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참고해서 봤을 때 최근 단가가 8,785원으로 공모가 13,000원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는 모두 다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에 들고 있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 밖에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은 34만 1,986주 존재하는데 이 중에 행사기간이 도래한 수량은 29만 주가량이 됩니다. 행사 가격은 3,571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요. 3.17%에 해당하는 물량이네요. 체크. 네,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는 무난한데 유통 물량 측면에서 기존 주주의 비중이 높은 건 여전히 리스크다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유통가는 금액이 400억 원대면 예전 같으면 큰 부담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보시면 탐런토탈솔루션이 유통 물량 12.18%에 기존 주주 없고 유통가는 금액이 429억 원인데도 잘 안 되잖아요. 탐런토탈은 시가총액이 조금 무거웠고 단밀은 그래도 시총이 1,000억 원 초반대니까 그나마 나을까 싶기도 하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같은 수급에서는.
그리고 국내 경쟁사로 좁혀서 PSR을 적용해서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을 해보면 24년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약 9,209원이 산출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반기는 섹터가 좀 아니라서 국내 평가가 이렇다라는 것은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기는 하고, 그렇다면 공모가 13,000원은 제 생각에는 매력적이진 않아요. 그나마 경쟁사 중에 말씀을 드렸던 디스트릭트, 아르테 뮤지엄으로도 유명하긴 하지만 코엑스 웨이브와 뉴욕의 타임스퀘어의 그 고래2, 폭포수, 이런 상징적인 미디어 아트 작품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최근 1조 원대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으면서 단밀의 기업 가치에도 업계에 관심이 모인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디스트릭트는 아르테 뮤지엄 홍콩뿐 아니라 라스베가스, 두바이 진출도 앞두고 있고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2년 연속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되게 세계적으로 되게 탑급에 있는 그런 실감 미디어 회사. 그리고 앞에서 봤듯이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을 장식할 정도로 인지도가 좀 다르기도 하고 나스닥 상장이 목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또 수치상으로 단밀하고 매출 규모는 2배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비상장사랑 직접적인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엮인다면 단밀의 시가총액 1,000억 원 초반대는 비교적 저렴하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선은 상장이 되어 있는 경쟁사들이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다는 거 그냥 넘길 수는 없죠. 그래서 장점이라면 이게 단독 상장이고 3개월 환매 청구권이 있고 디스트릭트 홀딩스의 높은 가치평가, 요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디스트릭트 홀딩스처럼 좋은 평가를 받아서 앞으로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면 그냥 상장 이후에 접근이 마음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과거에는 공모주에 무지성으로 수급이 들어왔다면 지금은 무지성으로 수급이 안 붙기 때문에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신규 상장주 절대 안 사,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굳이 기존 주주의 비중도 높고 비교 기업을 어디로 두냐에 따라서 밸류도 너무 애매하고 시장이 좋아하는 섹터도 아니고 해서 마음을 막 쓰면서 청약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보 종합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고 끝낼게요. 미래에셋에 30만 주가 배정이 돼서 균등 물량은 15만 주고요. 미래에셋은 온라인 청약 시에 모두 우대 등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3만 주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증거금으로 1억 9,500만 원.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 증거금 13만원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에는 공모주 깔끔하게 입고 즐겁게 잘 보내세요. 다음 주에는 조금 편안하게 그냥 구경하는 마음으로 초반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